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입니다. 오늘 방송은 우리가 즐겨 먹는 야채와 채소의 식물 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고자 합니다. 잘못된 식습관이 병을 부릅니다. 자연 치유의 힘은 건강한 밥상에 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지금부터 경호생각 성우들이 자세히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경호생각 성우 시우라고 합니다. 정말 요즘은 야채나 과일을 안 먹으면 건강이 나빠진다고 주입시키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혹시 시청자 여러분은 야채와 채소의 뜻을 알고 계십니까?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말인지 다른 말인지 헷갈리는 단어들입니다. 그래서 알아보았는데요. 표준국어 대사전에 따르면 야채는 들에서 자라나는 나물이고 채소는 밭에서 기르는 농작물이다 라고 설명돼 있습니다. 그런데 과일은 야채일까요? 채소일까요? 과일은 주로 나무 등에서 자라는 열매니까 야채나 채소와 쉽게 구별되시죠? 다만 수박, 딸기 그리고 참외, 토마토 같은 것들은 과일일까요? 채소일까요? 답은 채소입니다. 왜냐면요, 밭에서 나기 때문이랍니다. 그런데요, 야채이건 채소이건 과일이건 이러한 식품들은 식물 독성과 항영양소를 가지고 있다네요. 그래서 잘못 먹으면 독성 물질에 의해 중독되거나 부작용이 생긴다네요. 이런 항영양소 때문에 흡수가 어려워 먹으나 마나한 먹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부 영양학자나 의사들은 야채와 과일을 최고의 건강식이라고 강조하면서 영양 수치를 부풀려 매일 그리고 많이 먹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참 이상한 것은 식물 독성과 항영양소에 대한 부작용은 말하지 않아요. 무조건 좋다는 이야기만 합니다. 그러다가 병나면 어떡하죠? 그래서 이번 방송에서는 야채와 과일에 들어있는 독성과 항영양소가 무엇인지, 우리 몸에 어떤 해를 끼치고 있는지, 있다면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없는지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기 전에 구독하지 않으신 분은 구독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0명만 더 구독을 눌러주시면 500명이 넘게 되네요. 구독자가 많아야 방송의 질이 좋아지겠죠? 지금까지 경호생각은 자비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구독자 1000명이 넘어야 수익이 생긴다네요. 구독자 1000명 달성을 위하여 시청자 여러분의 관심이 필요합니다. 힘껏 도와주세요. 화이팅! 안녕하셨지요? 경호생각 성우 서희예요. 들으신 것처럼 몸에 좋다고 너도 나도 떠들어대는 야채나 과일을 함부로 많이 먹으면 결코 몸에 안 좋아요. 오히려 독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야채의 식물 독성이라는 주제로 제 짝꿍 덕환 씨하고 문답식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꼭 끝까지 들어보시고 판단은 여러분께 맡기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누르시는 것에 인색하지 마셔요. 아이고 서희씨, 잘 있었어요? 오늘은 야채의 식물 독성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고요. 어떤 이야기인지 궁금하네요. 어디 한번 잘 좀 설명해 주세요. 당연하지요. 하다가 모르는 것 있으면 경호생각 기자님 불러서 물어볼게요. 그래요? 그러면 요즘 유튜브나 각종 신문과 방송에서 야채나 채식을 해라,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아우성인데 그 사람들 말이 맞아요? 그래요. 온통 난리법석이지요. 채식이나 과일만 먹어도 온갖 병이 다 사라진다고 찬양하는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리고 의사들까지도 합세해서 채식 열풍을 불러 일으키고 있어요. 그러면 경호생각님에게 도대체 왜 그런지 한번 들어봐야겠네요. 경호생각님, 도대체 왜 그런데요?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채소와 야채를 많이 먹어야 심혈관 질환이나 고혈압, 당뇨에 걸리지 않는다고 의사들까지 나서서 권장하고 찬양하는 추세입니다. 거기다 과일까지 꼭 챙겨 먹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요, 그 사람들은 과일과 채소에 부작용이나 독성 물질이 있다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과일이나 채소가 당뇨 또는 고혈압에 좋다는
뚜렷한 과학적 근거가 없는데도 일부 단편적인 연구 자료만을 근거로 홍보하고 찬양하는 그런 실정이라고 또 다른 일부 전문가들은 비판하고 있습니다. 여기 유튜브와 각종 블로그 그리고 언론 매체를 제가 조사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유튜브 썸네일 몇 개를 뽑아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과일과 채소가 당뇨에 좋다 라는 유튜브가 있죠. 그 옆에 보면 당뇨병 환자 99%는 식사 전에 이 과일 한 개만 먹으면 혈당 지수가 뚝 떨어진다 라는 유튜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깜짝 놀랄 유튜브인데요. 당뇨는 과일 부족병, 당뇨 치유하려면 과일을 먹어라. 정말 이럴까요? 과일이 부족해서 당뇨에 걸린다고요? 금시초문입니다. 아무튼요, 이 썸네일은 당뇨에 채소만 먹으면 당뇨약 안 먹어도 되고 혈당도 뚝 떨어진다는 그런 주장도 하지만 채식을 해도 혈당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는 뭐지요? 라는 유튜브를 이렇게 또 해놨습니다. 그리고 매일매일 먹은 과일 채소는 결국 간과 췌장과 심장과 근육이 다 망가진다라는 어느 의학 전문가가 이렇게 유튜브를 만들어 놨습니다. 이렇듯 함부로 과일과 채소가 어느 질병이 좋다, 어디에 좋다 해서 많이 먹거나 함부로 먹어서는 안 된다는 경고를 하고 싶습니다. 방금 전에 당뇨가 과일 부족병이라고 하신 분이 있었는데 여기 보시면요, 과일과 이것 같이 먹으면 독이 된다. 감, 특히 감은 다른 음식과 절대 같이 먹으면 안 되는 것들이 많죠. 바나나도 함부로 먹으면 뭐 암에 걸리고 치매에 걸린다. 복숭아도 굉장히 맛있지만 위험한 과일입니다. 여기 보면 뭐 장이 망가진다고 했네요. 토마토, 이것도 맛있지만 정말 독성이 많은 식품이 토마토지요. 이 토마토도 다른 음식과 함부로 같이 먹으면 오히려 독이 된다 라는 유튜브인데요. 고구마도 그렇습니다. 고구마도 정말 우리의 과거 못살 때의 구황식품인데 맛있고 좋지요. 하지만 고구마도 다른 것과 같이 먹으면 뭐 암과 치매에 걸렸다 뭐 등등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다른 음식과 같이 먹어서 부작용이 있다면 정말 조심히 먹어야 되고 정말 소량 먹어야 된다는 그런 경고가 아니겠습니까? 이번에는요, 채소와 야채에 대한 부작용을 경고한 유튜브들을 조사해 보았습니다. 여기 보시면 시금치도 다른 채소류나 다른 식품과 함께 먹으면 위험하다고 한 유튜브 방송입니다. 시금치에는 특히 옥살사이라든지 비트사이라든지 여러가지 식물 독성이 가장 많은 식품이 시금치입니다. 그 다음에 파프리카, 이것도요, 우리는 정말 아무렇지 않게 먹지만 절대 먹지 말라는 유튜브입니다. 아무나 먹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사람의 경우는 꼭 먹어서는 안 된다는 이런 이야기. 무에도 어떤 독성과 부작용이 있어서 이렇게 유튜브를 해놨는데, 그래도 무는 가장 옥살산이라든지 가장 식물 독성이 적게 함유된 그런 식품입니다. 채소입니다. 그 다음에 브로콜리, 이것도 조심해야 하고, 그 다음에 비트, 이건 정말 조심해야 되는 식품입니다. 아주 식물 독성이 많습니다. 마늘, 양파, 이건 뭐 감미료로 우리가 사용하지만 마늘도 함부로 많이 먹지 말라라는 뜻입니다. 매일 먹거나
또는 뭐 여러 가지 조리해서 다량 먹게 되면 이것도 위험한 식품이다라는 거고, 깻잎, 당근, 무, 양배추, 오이 뭐 이런 것들이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는 거죠. 근데 양배추와 오이는 가장 그래도 안전한 식품에 속하는 그런 식품이지만, 아무튼 채소는 대장 건강에 안 좋다. 즉 말해서 식물성 섬유질이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킨다라는 과학적 근거도 많습니다. 아무튼 채소류 함부로 먹는 거 아니다 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는 인터넷을 검색해 보았습니다. 일부 블로그에 보면 과일이 당뇨와 고혈압에 좋다고 이렇게 찬양하고 있죠. 당뇨에 나쁜 과일, 절대 안 되는 과일도 있지만 당뇨와 멀어지게 하는 과일이 있다. 당뇨 환자가 과일을 먹어야 한다. 혈압을 낮추는 과일이 14가지 등이 있다. 뭐 당뇨에 좋은 과일 10가지 등등등 해서 당뇨 환자가 과일과 채소를 먹어야 한다고 하는데, 이런 것들은 뭐 일부 연구 자료를 근거로 말하고 있겠지만 국가 공인기관에서 인정된 자료로 말하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과거에는 당뇨 환자에게요, 과일은 금기식품이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기하시고, 그냥 이런 것들은 주장만 난무한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정보를 언론 매체는 물론 인터넷 뉴스를 통해서도 과일과 채소가 당뇨 등 만성질환 개선에 도움이 된다고 보도하고 있죠. 근데 이런 그 정보들은 과거에는 생각지도 못한 정보들입니다. 과거에 과일은 당뇨 환자에게 독약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은 뭐 암에 좋다, 당뇨에 좋다, 고혈압에 좋다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정말 과학이 믿을 수 있나? 라는 의심이 들게 만듭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경호생각 취재기자를 불러서 미국 FDA에서 경고하는 야채의 식물 독성에 대한 취재 내용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경호생각 취재기자입니다. 저는 지금 미국 메릴랜드주 실버스프링에 있는 미국 식품의약국 데이터 센터에서 취재한 야채의 식물 독성에 대한 중요한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많은 채소류와 과일에는 서로 다른 식물 독성과 항영양소를 가지고 있고, 특히 채소류에는 생물학적 기능을 방해하는 렉틴이라는 독소가 장의 상피세포를 공격하여 장의 염증과 장 누수를 일으키고 인간의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된다고 많은 연구자료에서 밝히고 있습니다. 모든 식물에는 포식자로부터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식물 화학물질과 솔라닌이라는 천연살충 성분의 식물 독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가장 조심할 것은 채소와 과일에는 옥살산이라는 식물 독소가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채소와 과일을 섞어 스무디를 만들어 마시면 급성 신부전이 발생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야채나 채소를 섞어 녹즙을 만들어 마시면 식물 독성을 농축해서 마시게 되는 매우 위험한 방법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식물에 들어있는 피트산은 아연, 마그네슘 그리고 칼슘과 철 등 각종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는 등 식물의 이런 항영양소로 인해 식물에서 미네랄을 섭취하는 것은 극히 효과가 없고, 시금치는 옥살산과 피트산으로 인해 철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겨우 2% 정도의 철분만 흡수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식은 철분 결핍을 일으키고, 검은 콩과 옥수수 등에 들어있는 식물 독성은 아연과 각종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므로 굴과 함께 먹으면 굴 속의 아연 성분이 흡수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식물 속의 항영양소는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여 골다공증을 일으키므로 성장기 어린이와 노인은 채식을 피해야 한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 식물 즉 야채에서 얻을 수 있는 미량영양소는 인체의 흡수를 방해하는 물질이 함께 존재하므로 사람의 신체 구조상 충분히 흡수하기 힘들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채식과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FDA는 경고하고 있습니다. 이상 미국 식품의약국 데이터센터에서 경호생각 취재기자였습니다. 자, 취재기자의 설명 잘 들으셨죠? 우리가 채소와 과일을 먹으면 가장 염려해야 할 식품 독성으로 옥살산과 렉틴 등이 있다고 했는데,
특히 죽순이나 시금치를 날것으로 먹으면요, 옥살산 중독으로 위험에 빠질 수 있다고 합니다. 특히 옥살산염이 많은 식품으로는 시금치나 케일, 근대, 르바브와 같은 녹색 잎채소 등이 있는데, 현미나 잡곡의 껍질, 땅콩, 아몬드와 같은 견과류나 또는 베리류 등에 옥살산염이 많이 들어있다고 합니다. 여기 연구 자료를 보시면요, 옥살산염의 치사량은 3 내지 5g으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일일 섭취 제한량을 150mg으로 되어 있고, 전문가들은 60mg 이하로 먹었으면 좋겠다라고 권장하고 있습니다. 이 뒤에 보시면 우리 이 식품에 얼마나 옥살산염이 들어있나 잠시 자료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기 채소의 식물 독성표를 만들어 봤습니다. 우리가 즐겨 먹는 채소 중에 시금치가 있죠. 그런데 시금치에는요, 옥살산염이 키로당 300에서 600mg이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본 그 자료에 우리 하루 옥살산 섭취 제한량이 150mg이었지요. 그런데 여기 보시면 키로당이지만 엄청난 많은 양이 함유되어 있어요. 이것을 매일 먹거나 많이 먹었을 때 옥살산염이 몸에 축적돼서 여러 가지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라는 것을 아시고 매일 먹거나 많이 먹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꼭 채소를 먹어야겠다면 옥살산염이 적은 식품으로 우리가 섭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옥살산염이 적은 식품으로 여기 보시면 배추, 양배추, 청경채, 브로콜리, 무, 상추, 오이, 호박류, 양파, 해조류, 버섯 뭐 이런 것들은 옥살산염이 적게 함유되어 있는 식품이지만, 비록 저옥살산염 식품이라 하더라도 한꺼번에 여러 종류의 채소를 이렇게 한번 식사할 때 먹는다거나 또 우리가 자주 많이 먹는다면은 각종 식물 독성으로 건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식사에는 한두 가지 채소만 먹도록 그렇게 하시면 식물 독성의 폐해를 막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무튼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것은 한 번 식사에 여러 식품을 함께 먹으라는 것이 아니고, 매일 식사할 때마다 음식을 바꿔서 조금씩 섭취하라는 것이 음식을 골고루 먹는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동일한 채소나 과일을 아무튼 매일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먹게 되면은 식물 독성이 쌓인다는 거, 그러면 부작용이 생긴다는 거, 이걸 아시고 조심히 채소류를 섭취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옥살산염이 축적되면 일으키는 질병이 있다는데, 이것을 프리미티브의 전래식단 이야기라는 그 유튜브가 있는데, 거기에 보니까 설명이 잘 돼 있어서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보면 조금 더 비주얼하게 얻을 수가 있는데요. 이게 피부에서 말 그대로 빠져나가는 그런 사진들이에요. 이런 식으로 막 피부에 래시가 엄청나게 많이 생기기도 하고, 그냥 말 그대로 이런 물리적인 크리스탈들이 피부 바깥으로 빠져나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여기 보셔도 제가 저번에 이제 방송에서는 한번 보여드렸었는데, 이런 식으로 피부에서 이런 크리스탈들이 뚫고 빠져나옵니다. 우리 몸에서 여러 다양한 채널로 최대한 빠르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막 피부가 다 부풀어 오르고 간지럽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여기 이런 것들을 통해서 크리스탈이 빠져나오는 거죠. 이렇게 피부가 다 트고 이러기도 하고요. 네, 이런 사례를 이렇게 지금 보셨다시피 크리스탈이라고 이야기한 것이 뭐냐면, 옥살산염의 그 형태가
아주 날카롭고 크리스탈 형태로 이게 존재하기 때문에 이게 살갗을 뚫고 나온다고 지금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 옥살산염 중독은 아주 무서운 부작용이라는 것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듯 채소와 그 과일 등에는 여러 가지 그 식물 독성들이 있기 때문에 옥살산만 위험한 것이 아니고, 여기 보시면 뭐 글루코시놀레이트라든지 파이토헤마글루틴이라든지 뭐 토마틴이라든지 뭐 솔라닌 뭐 등등 여러 가지 그 식물 독성들이 각 채소류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먹을 때는 정말 제독을 하고 꼭 우리 조상들이 해왔던 조리법을 지켜서 먹어야 됩니다. 현대인들은 뭐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뭐 생으로 먹고 이렇게 해서 여러 가지 부작용이 일어날 수가 있는데, 아무튼 이런 독성들은요 주로 위장병, 신장병, 뭐 그리고 뭐 부정맥, 관절염 뭐 이런 것들의 그 질병을 일으키는 원인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특히 이 우리가 잘못 먹었을 때 위장 질환, 위장 장애가 일어나서 배가 아프단지 하는 것들은 이 독성이 침투했구나, 좀 많이 먹었구나, 이런 것을 아시고, 아무튼 신경 통증, 호르몬 불균형, 면역 기능 저하, 갑상선 기능 저하 등을 일으키는 식물 독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정말 조심해서 채소류를 먹어야겠습니다. 덕환 씨 잘 들으셨어요? 경호생각 기자님 정말 많이 취재했구만요. 수고했어요. 아이고, 야채나 과일의 식물 독성이 그렇게 많다는 것은 금시초문이네요. 그러면 야채나 과일을 먹으면 안 되나요? 그러면 앞으로 무얼 먹지요? 아이 참, 몽고의 유목민이나 남미와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야채나 과일을 안 먹어도 병 없이 잘만 살고 있어요. 지금도 유목민들은 거의 야채를 먹지 않아요. 그런데 현대인들은 꼭 야채나 과일을 먹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어요. 안 먹으면 큰일 날 것처럼 호들갑을 떨어요. 그런데요, 꼭 먹겠다면 한 번에 한 가지씩 소량만 먹으세요. 여러 가지를 한꺼번에 먹거나 많이 먹는 것은 몸에 하나도 도움이 안 돼요. 야채나 과일은 함께 먹으면 부작용을 일으키는 경우가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아셔야 해요. 그런데 왜 일부 전문가라는 사람들은 책임 없이 야채나 과일이 만병통치라고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원에 환자들이 넘쳐나는 것 아니겠어요? 아까 경호생강님이 보여준 썸네일 보니까 매일 과일 먹으면 무슨 병이 사라지고 무슨 채소를 매일 먹으면 모든 병이 사라진다고 하던데, 그렇게 먹으면 곧바로 부작용이 나타나던지 시간을 두고 식물 독성에 중독되어 무슨 병인지도 모르면서 병원만 들락거리게 돼요. 그러다가 나이 들면 고질병으로 나타나겠지요. 연구 논문을 안 봐도 뻔할 뻔자 아닌감요. 허기사 독도 조금만 먹으면 약이 된다고 했어요. 한약이 그런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한약은 모두 식물이나 열매로 한의사가 지어주는 거지요. 우리가 야채와 과일을 함부로 먹으면 환자도 아니면서 한약을 매일 먹는 꼴이 돼요. 그러면 약독이 쌓이지 않겠어요? 그래서 야채나 과일도 마구 섞어 먹으면 탈이 나요. 그래서 먹는 방법이 있고 먹는 순서가 있다고 해요. 건강에 좋다고 함부로 먹으면 안 돼요. 그러면 과일과 야채에 들어있는 독성은 무엇이 있는지 설명해 줄 수 있어요? 그것은 너무 전문적인 것이라 경호생각 기자님 불러서 취재한 것을 들어봐야겠네요. 경호생각 기자님 설명 좀 해주세요. 이번에는 경호생각 뉴스룸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현대인들이 각종 질병에 시달리고 있는 원인은 인간 본래의 먹거리에서 멀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하는 자연치유 전문가들이 많습니다. 그 중에 가장 큰 문제가 채식인데요. 야채와 과일에는 수많은 종류가 있고 따라서 수많은 식물 독성과 항영양소도 함께 존재합니다. 그러나 현대인들은 아무 생각 없이 건강에 좋은 식품으로 생각하여 무차별적으로 먹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과 채소 그리고 견과류 등에 들어있는 식물의 독성과 항영양소는 무엇이 있는지 간략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무조건 채소와 과일 그리고 견과류가 건강에 좋다고 찬양하는 사람들의 주장에 현혹되지 마시길 바랍니다. 야채와 과일에 포함된 식물 독성들은 일반적으로 소량만을 섭취하면 필요에 따라 건강에 도움이 되고 크게 부작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부작용은 물론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렉틴과 퓨린은 야채에 자연스럽게 존재하는 물질로서 일반적인 식사에서 소량 섭취하는 것은 건강을 해치지 않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장애나 비만, 자가면역 질환은 물론 당뇨병과 치매를 유발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과도하게 먹는다는 것은 매일 먹거나 갈아서 먹는 것을 말합니다. 옥살산과 피트산은 야채의 색소를 형성하는 물질로서 소량 섭취하였을 때는 건강에 해롭지 않지만 과도한 섭취는 식중독과 근육통 그리고 신장결석과 자가면역 질환의 원인이 됩니다. 티립신과 솔라닌은 야채의 풍미를 높이는 항산화 물질로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건강을 해치지 않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소화불량과 혈액순환장애 그리고 알러지 반응을 일으킵니다. 또한 사포닌과 시안베당체는 야채의 풍미를 높이는 물질로 일반적인 식사에서는 건강에 도움이 되지만 과도하게 섭취하면 위장 손상과 알러지 반응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과일과 채소류는 소량만 맛으로 먹도록 해야 질병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다고 또 다른 전문가들은 경고합니다. 인간은 태초에 채소를 먹지 않았고 간혹 몸에 이상이 있을 때 약으로 사용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채소가 사람에게 이상적인 식품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로 채소는 성장기 아이들이 싫어하는 식품군 1순위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본래 채소를 먹지 않았다는 증거가 되고 실제로 아이들이 채소를 싫어하는 이유가 과학적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아이들은 미각이 성인에 비해 아주 예민하여 독성 물질을 식별하고 감지하는 능력이 발달돼 있어서 몸에서 스스로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억지로 먹게 만들면 식물 독성에 의한 부작용이 질병과 성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잠시 닥터3의 유튜브 영상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채식이 우리 몸에 끼치는 부작용을 아주 잘 취재했습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채식은 우울증 위험을 2배 이상 높였다는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 채식주의자, 육식주의자보다 우울증 위험 높아. 연구 결과 채식주의자는 육식주의자보다 불안과 우울을 더 쉽게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자살의 위험이 3배 이상이었으며 정신과 약을 복용할 가능성이 2배 이상인 것으로 밝혀졌다. 다른 기사를 보면 채식에 집착하면 우울증에 걸리기 쉽다. 고기를 먹지 않는 사람은 약 2배의 빈도로 우울감을 호소했다.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비슷한 연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이번 연구도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과를 보면 채식은 골밀도를 떨어뜨렸으며 골절 발생도 30% 증가시켰다. 특히 아시아인은 45%까지 증가되는 연관성을 보였습니다. 이번에는 삼성 서울병원 기사인데요. 맹추위보다 더 무서운 겨울철 골절, 채식주의자라면 더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역시 이런 결과를 보여주는 연구들은 상당히 많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펴볼 것은 선사시대의 동굴벽화에 사냥 그림은 있어도 야채를 채집하거나 채소를 기르는 벽화가 없다는 것을 보아서도 채소는 인간의 먹거리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인들의 야채나 채소의 과다 섭취가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생각됩니다. 이상 경호생각 뉴스룸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아이고 무서워라. 채소가 이렇게 위험한 식품인지를 몰랐네요. 그런데 왜 우리 조상들은 채소나 씨앗을 몇 끼마다 먹었을까요? 그거야 먹을 것이 없으니까 살라고 먹었겠지요. 처음에는 독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먹었다가 병에도 걸리고 중독돼서 죽기도 했겠지요. 그러면 사냥이 잘 된 날은 채소 같은 것을 안 먹었겠네요. 당연하죠. 몽고 사람이나 유목민 그리고 에스키모인 등이 채소 먹는 거 보셨어요? 그 사람들 채소 한 톨도 안 먹어도 병도 안 걸리고 심장질환도 없다고 하네요. 육식하면 심장병 걸리고 암도 걸린다고 채소나 과일을 많이 먹으라고 의사를 비롯해서 온통 난리가 아닌데 육식하는 사람들이 심장병도 없다고 하면 채소 과일 먹으라고 들이대는 논문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따위 논문이 뭐가 대수래요? 팩트가 있는디. 몽고 가보세요. 참, 여기서 한마디 해야겠네요.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를 봤는데요. 어떤 유명한 건강 전문가가 우리나라 대장암 환자 발생률이 세계 1위라고 하면서 1980년 이후 우리가 살만해져서 사람들이 고기를 많이 먹은 관계로 세계 1위가 됐다고 하면서 고기 섭취를 줄이라고 하대요. 그러면 몽고나 중앙아시아 사람들, 유럽 사람들, 미국 사람들은 우리보다 고기를 덜 먹어서 1위가 안 됐나? 참 유상하네요. 도대체 전문가라는 사람들 말을 믿을 수 있어요? 이 사람 다르고 저 사람 다르니 우리는 어떻게 하라는 소린지 원. 그러면 채소 반찬에 현미밥을 먹어야 건강에 좋다고 떠드는 전문가 분들 말은 무시해야겠네요. 미치고 팔짝 뛸 일이지요. 요즘 통곡물을 먹어야 좋다. 과일은 껍질째 먹어라. 생즙, 생과일 주스를 매일 마시면 만병통치라고 하는 사람들이 판을 치는데 믿지 마셔요. 지금까지 설명 못 들었어요. 독약 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대부분의 채소에는 피틴산, 옥살산, 렉틴 등 수많은 항영양소가 미네랄 흡수를 방해하기 때문에
하루 종일 먹어도 고기 한 조각보다 못하다고 해요. 거기다 식물의 씨앗이나 껍질과 잎에는 여러 가지 질병을 일으키는 독성이 가득하대요. 우리가 몰라서 그렇지 기저질환자나 면역력이 약해진 사람들은 먹으면 바로 몸이 이상해져요. 정말 조심해야 합니다. 알았어요. 그런데 이왕 암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으니 말인데요. 우리나라가 위암 발생이 세계에서 1위라고 하는데 이건 또 왜 그런지 말해줄 수 있어요? 아이 참, 위암도 세계 1위죠. 그것은요. 한국인이 서양인에 비해 위암 발생률이 높은 것은 아마 각종 채소류를 세계에서 제일 많이 먹기 때문인가 봐요. 우리는 매일 여러 종류의 채소 반찬을 잔뜩 먹잖아요. 그러면 그 식물 독성이 위장에서 트러블을 일으키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위암으로 발전하게 되는데 이것은 식습관이 원인일 것 같은데요. 결코 짜고 맵게 먹어서가 아닌 것 같아요. 서양인은 우리보다 더 짜게 먹어요. 멕시코나 인도 등 많은 나라가 우리보다 더 매운 음식을 먹고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왜 위암 발생이 제일 높을까? 이것도 참 요상하지요. 그러면 우리가 채소를 먹을 때 독성을 제거하고 먹는 방법은 없나요? 있지요. 채소는 물론이고 각종 견과류와 과일도 꼭 독성을 낮추고 한 가지씩 먹도록 해야 해요. 절대로 생으로 먹거나 덜 익은 것, 상한 것들은 절대 먹으면 안 돼요. 오늘은 너무 길게 방송을 해서 지루하시죠? 아무튼 안전하게 먹는 방법은 다음 방송에서 해야겠네요. 구독 안 하고 보신 분은 구독 눌러주시고 다음 방송 꼭 보실 분은 알람 설정해 놓으셔요. 끝까지 시청하시느라 수고하셨구만요. 다음 방송에서 봬요. 안녕.